살다 보면 나 혼자 있고 나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의 공간이라 해야 되나요? 쳇바퀴처럼 여러 바퀴를 돌다 보면 어느 순간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다는 살면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을 때가 저는 불을 피웠을 때,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뭐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라.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조금 새로운 곳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무인도인데요. 부루마블 게임 해보셨나요? 알고 계시죠? 거기 무인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경기를 했을 때는 아무도 무인도에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여러 바퀴를 돌고 게임을 하다 보면 은근히 무인도에 가고 싶어집니다. 맞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유 때문에 무인도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번 판을 돌렸던 것처럼 제 삶도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동안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어만 있는 곳에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다 벗고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 벗고 한번 뛰어놀고 싶기도 했고요. 혹시 아나요? 뭐 누군가가 썼던 편지가 이렇게 바다에 떠내려올 수도 있는 곳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가고 싶었는데 제가 처음 갔던 무인도는요, 필리핀의 팔라완 근처에 있는 한 무인도였습니다. 왜 국내의 무인도도 많고 국내 섬이 많은데 왜 팔라완까지, 해외까지 갔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국내 무인도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일 먼저요, 무인도 중에서.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무인도는 정말 완전 180도 달랐습니다. 무인도가 왜 무인도인지 알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무인도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야자수가 있고 코코넛이 있고 비치가 있고 맑은 물이어서 스노클링을 하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나무를 베고 막 집도 짓고 장작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갔던 한국의 무인도는 딱 사진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서해의 한 무인도였는데요, 서해안이다 보니까 맑은 물이 아니라 뻘물이에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찝찝하고요. 물고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뭐 스노클은 정말 다른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고 뭐 장작을 하고 그리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이 그냥 바위밖에 없는 그런 무인도였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이날 저녁이었어요. 밤이 돼서 추워가지고 막 나뭇가지를 모으고 떠내려온 나뭇가지나 아니면 땔감들을 모아서 불을 피웠어요. 근데 저 멀리서 갑자기 배 한 척이 오는 겁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배 한 척이 딱 들어오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스피커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빨리 나오세요. 누군가 봤는데 점점 가까이 오더니 해경 배였어요. 제가 불을 피웠잖아요. 거기서 누가 저 다른 섬에 사는 분이 섬에 불이 난 줄 알고 해경 아저씨 불렀는데 해경 아저씨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나무를 이렇게 무단으로 채취를 하고 불을 피웠기 때문에 산림법 위반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 소유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무단 침입을 하신 거예요.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무인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구글 지도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지도에 보면, 세계 지도를 보면 그 밑에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사진들을 보면서 전 세계 섬을 다 둘러보면서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무인도가 팔라완이구나, 필리핀의 팔라완이라는 섬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무인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무인도 가면 제일 먼저 어떤 걸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무인도에 도착을 하면 나는 이걸 제일 먼저 하겠다. 뭐요? 집을 구할 것 같아요. 저는 힘들게 타고 왔던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밖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섬을 봐야 이 섬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고 해변은 어디에 있는지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멀리서 한번 저를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멀리서 정말 섬이 안 보이는 곳까지 다시 가서 제 섬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먹을 게 있고 어디에 나무가 있는지 등을 한 번 더 바라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코코넛 나무에 올라갔어요. 높습니다. 생각보다 높았어요. 힘들었어요. 못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떻게 사진을 찍느냐의 차이죠. 이렇게 보면 정말 높지만 이렇게 보면 사실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란 저한테는 나무를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한 번에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는데 너무 목이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코코넛을 따서 저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나무로 올라가는 걸 시도했습니다. 역시나 못 올라갔어요. 하지만 아까보단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3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졌어요.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물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저걸 꼭 따야겠다는 생각, 그 간절함 때문에 가지더라고요. 코코넛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올라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과 절실함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져다주는 그런 힘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로 올라가서 코코넛을 막 이렇게 돌려서 던졌어요. 왜냐하면 그걸 들고 내려올 수는 없어서 그냥 해변에 던져두고 저는 내려와서 이제 그걸 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난관이 하나 있었어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높아서. 올라갈 생각만 하고 올라간다는 것만 생각을 하다가요. 내려온다는 건 정말 생각지 못한 난관이었거든요. 그 뒤에 목이 말랐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코코넛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매번 이렇게 힘든데 그냥 그 옆에 사람이 사는 큰 섬으로 가서요. 물을 길러왔어요. 한편 그렇게 코코넛 물을 먹고 목을 적시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변에 누웠어요. 근데 그제서야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유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정말 나밖에 없는 거구나. 정말 여기가 무인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이 윌슨을 한 명 만들었습니다. 제가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을 저에게 줬던 친구인데요. 저 혼자 말도 걸고 막 친구가 저를 응원해 주기도 하고요. 불을 피우는데 아마 이 친구가 없었으면 못 피웠을 거예요. 한 7시간 정도를 불을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불을 피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분? 1시간? 아니에요. 7시간이에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7시간이라는 걸 제가 왜 말을 했냐면 정말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절하게 뭔가를 도전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7시간 만에 불을 딱 피웠는데 팔이 떨려가지고요.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짚고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피운 걸로 그날 밤을 지새우고 옆에 저는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꺼졌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때 당연히 켜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면 난 코코넛 탕을 먹어야지 해서 제 위에 코코넛을 딱 올려놨는데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요. 그리고 코코넛 안에는 막 재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